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외 소식들을 전부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이슈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또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국내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열리기 전에 관세에 대한 우려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체크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관세 우려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관세가 확실히 줄인다는 아니고요. 그런 기대감이죠. 관세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관세가 줄어든다라는 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고 쉬고 좋지 않았었던 미국 증시 반등에 대해서 타이밍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딱히 명확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죠. 상승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핑계를 붙인 게 관세에 대한 이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선이 또 생긴 건 맞습니다. 내성이 생겨가는 중이고요. 또 한 번 관세 충격이 오면 이전보다도 또 더 덜하게 떨어질 겁니다. 관세 충격이 계속해서 왔었죠. 국내 지수로도 살펴보더라도 사실 2024년도 보면 2,400선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2,400선 아래로도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컸던 우려감이 뭐 반도체도 있었지만 관세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다시 이 관세 얘기가 나오더라도 2,500을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금방 회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관세 우려감이 나왔을 때는 2,500선 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2,500선 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성이 생기면서 좀 회복해가는 모습들, 사람과 비슷하죠. 면역력이 좀 생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국내 증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에도 보여주는데, 어찌됐든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크게 반등을 했죠. 테슬라가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넘게 상승을 할 만큼 좋은 이유였느냐? 이만큼까지 10% 넘게 상승할 만큼의 좋은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테슬라가 10%가 넘게 상승하려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우려했었던 판매량, 이 인도량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우려감보다는 훨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이 GTS에서 이 주가가 한번 공개 이후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반등적인 모습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분위기 좋지 않았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과 이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은 관세에 대해서 충격이 오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덜 온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주의를 해본다라는 점 본다라면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 것이답니다. 아직 확실히 줄어든 건 아니다라는 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게 전일은 좀 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거래대금이 급감했습니다. 코스피가 7조 원이 채 안 됐고요. 코스닥이 5조 3천억입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양시장 모두 다 지수의 큰 변동이다라기보다는 소폭의 변동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이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이 이 순매수가 61억입니다.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이었고, 기관은 순매도가 282억이에요. 순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죠.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단연 자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 말씀을 드리면서 관세의 자동차 섹터가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자동차 섹터가 관세로부터 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죠. 사실 공매도 그러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 그리고 신용잔고 높은 종목이 부담이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 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긍정적이다라는 저가 매수가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앞에 이유들은 뭐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론은 저가 매수예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이유들은 다 있었어요. 주가에 상승한 이유들은. 그렇지만 결론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 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점 어젯밤에는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도 놓고 보면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헬스케어와 게임주와 같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이죠. 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 좀 조정을 일정 부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자동차 섹터, 운송 장비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섹터 외에도 놓고 보면 전통적인 산업 섹터죠. 화학 섹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은행주들과 같이 사실 화학, 은행, 자동차 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됐고요. 이런 섹터들의 힘으로 시장이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나온 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경계도 필요해 보이고, 뭐 저가 매수와 밸류에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좀 더 바라봐야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의류 쪽에서는 영원무역, 그리고 실적에서는 이제 LG 화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상승세가 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점은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사실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당분간 시장이 여기에서 더 많이 확 치고 올라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관세가 확정이 되었고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4월 초에서 중순 정도 사이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시장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나타나기 전까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 동안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유지하시면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수급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실적이 깨진 부분들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음식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식료에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 뭐 해외 시장도 좋고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음식료에 찾아온 봄바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바람은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속되게 될지 궁금하네요.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음식료 업종 주가는 긍정적이죠. 뭐 어제 같은 경우 소폭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피 음식료 담배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음식료 지수는 8%로 2배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올랐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총 3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수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음식료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음식료 섹터가 최근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방산도 마찬가지였죠. 국내에서만 갇혀 있었던 이 기업이 수출로 넓어지게 된다라면 신성장 모멘텀이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성장 모멘텀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모멘텀이거든요. 수출이면.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도 수출주, 성장주로 이제는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성장이 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인구 자체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같은 부분들은 성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해외 성장은 상당히 높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으면 밸류에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 고밸류에이션 섹터들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밸류에이션 섹터들이 뭐 게임주라든지 플랫폼,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좋은 거였죠.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나고 굉장히 많은 배당을 주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음식료는 사실은 성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수출을 하면서 성장성이 들어갔고요. 성장성이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적용받아도 조금도 인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놓고,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 인상입니다.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수출주보다는 국내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수출주는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격들, 원재료 가격들,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가격들을 국내에는 반영을 사실 잘 못 시키고 있어요. 라면 가격 올리기 만만치 않죠.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려하다가 결국은 올렸습니다. 원재료 가격 부담, 인건비, 유틸리티 이런 인플레이션 부담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격은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손해보는 건 아니었지만 마진율은 줄어들었었죠. 국내 부분이. 그런데 국내 부분에 있어서 음식료 기업들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 라면, 스낵, 주류까지 가격 인상이 나타나면서 음식료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경기 민감주,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 종목보다는 이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 이런 부분들로,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분명히 받고 있는 시기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기보다는 낮은 종목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방어주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수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은 종목들, 물론 삼양식품, 최근에 분위기 좋은 오리온, 농심 이런 종목들도 좋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그 중에서도 좀 낮은 종목들 좀 잘 추려서 수출하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시간에 말씀 별로 안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 싼 종목, 오늘은 관심주로 CJ제일제당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격이 싸요. 12개월 예상 PER이 8배 정도 수준입니다. 얼마나 싼지 역사적인 하단 수준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연간으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은 됩니다만 개선 폭이 상당히 좀 미미할 것 같지만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하반기의 실적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쿠팡 거래 재개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곡물가도 안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영업 환경도 우호적인 부분들, 중국과의 경쟁이 있었는데 중국이 좀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2분기부터 서서히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CJ제일제당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만 원이었다가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좀 완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3만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평선들 다 아래에 놓고 좀 편안하게 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CJ제일제당과 관련해서 매력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엔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터와 드라마, 영화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 포커스는 한알령입니다. 한알령 해제가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이 열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엔터도 있고 화장품도 있는데, 엔터는 최근에 살짝 조금은 더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중국이 사실 열릴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24년 5월부터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서 24년도 11월에 중국에서 한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뭐 인디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올해 들어서도 콘텐츠 개방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 높았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놓고 보면 관련된 종목 주가가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높아지느냐? 우선은 첫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문화 교류와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반기에 개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약 한 5월 정도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개방이 된다라면 가장 먼저는 이 공연, 이 가수들의 이 콘서트, 공연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키워드가 공연을 많이 말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냈기 때문에 5월 내외의 시기에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 허가가 중국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3년도부터 외국인 상업 공연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조금씩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K-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흥행이 굉장히 이 흥행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흥행성이 높은 상황에서 K-팝 아티스트들도 충분히 이 공연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특히 뭐 중국인 멤버가 섞여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가수들, 그리고 그런 가수들이 속해 있는 이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좀 허용이 될 것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OTT와 작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매출 인식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죠. 중국 영화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시장의 약간 8배 정도 크기입니다. 한국 영화 시장이 약간 1.2조 원 정도 수준인데 중국은 9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훨씬 큰 영화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중국 영화 시장도 국내 영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OTT 때문에 좀 축소는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축소는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 시장에서 허가가 된다. TV 드라마 쪽 위주로 해서 국내에 있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국에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수혜, 그래도 수혜를 봅니다. 뭐 8배나 크기 때문에 수혜를 봅니다만 좀 제한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 TV 방영, 드라마 같은 쪽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넷플릭스와 타사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피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의 가장 큰 수혜를 그동안 좀 받았었는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 개방이 이루어진다라면 중국 관련돼서는 가장 이 베타가 높다라는 표현을 하죠.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이 미디어 쪽에 있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맞춰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관련된 이 관심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 들어선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30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해서요. 50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40만 원대의 중반까지 떨어진 주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굉장히 큰 급등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40만 원대 후반까지 레벨을 한 번에 좀 올려놓은 모습들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차트를 좀 길게 세워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주가다라는 점, 중국이 개방될 가능성 높으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근방까지 간 주가 상황은 있습니다만 이 목표 주가는 좀 긴 호흡에서 중국 개방된 이후까지 좀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5월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콘서트 개방한다 그러면 드라마도 이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조금 긴 호흡에서 6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이죠?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터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좀 짧게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 지난주 이 시간에 LG화학 말씀드렸는데 화학 부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중에 하나 KCC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KCC는 두 가지 파트예요. 실리콘 부문 그리고 도료 부문인데 실리콘 부문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이 1,000억 원을 훌쩍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료 부문 같은 경우는 이 KCC의 캐시카우인데 이 도료 부문은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견고한 수익성이 예상된다라는 점. 두 가지 파트 잘 되는데 계속 잘 되고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긍정적이고 화학 섹터 좋기 때문에 KCC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KCC도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0만 원 후반까지 좀 올라오면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학주들 분위기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이 목표주가 3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음식료 쪽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다가 수출을 섞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CJ제일제당 중장기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엔터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반응이 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중국이 개방됐을 때 가장 큰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 목표가 6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면서 KCC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익이 계속 된다라는 관점이시고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